주제 파악이 되지 않을 때는 그저 참교육시키는 게 답일 때가 있습니다. 현재 태국이 한국에게 보이는 태도가 그러한데요. 태국과 한국의 갈등이 심화된 발단은 태국 여행업협회인 따 부회장의 발언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는 한국의 좋은 시절은 끝났다고 조롱하면서 한국 관광명소가 전부 넷플릭스 빨이라 수명이 짧다고 비난했죠. 그러면서 중국과 일본의 비교까지 서슴지 않았는데요. 여기에 더해 전자여행 허가 제도에 따른 엄격한 심사로 태국인 입국 거절 사례가 잇따르면서 반한 감정도 싹튼 것으로 알려집니다. 태국인들은 나는 더 이상 K-POP 팬이 아니다, 한국에 가지 말고 불매운동을 벌이자며 극심한 반한 감정을 드러내왔습니다. 태국 여행사협회 부회장이란 사람이 한국을 비하해 큰 논란을 빚더니 지난해부턴 한국 여행 금지를 뜻하는 밴 코리아 캠페인을 감정적으로 벌이면서 한국을 몰아붙이기 시작한 것인데요. 특히 한국이 더욱 분노를 터뜨릴 수밖에 없었던 건 중국과 일본을 추켜 세우며 한국을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접한 한국 국민들과 법무부, 관광업계는 참고 있던 화를 폭발했는데요. 사실 한국 입장에선 태국의 일부 빗나간 네티즌의 치졸한 시비를 상대하기가 못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제대로 한국인들의 매운맛을 보여주기 위해 칼을 빼든 상황인데요. 정부 일각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불법 체류 외국인 41만 1270명 가운데 태국인이 14만 명으로 가장 많다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이 논란이 양국 관계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왔죠. 그도 그럴 것이 태국은 1950년 6.25 전쟁 발발 후 미국에 이어 두 번째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한국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던 나라였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1950년 11월부터 1953년 7월까지 태국군 6,326명은 6.25 전쟁에 참전했고 과거 20여 년간 태국은 수만 명의 탈북자를 수용해 한국행을 도왔습니다. 현재는 양국 간 경제협력을 위한 경제동반자협정도 협상 중인데요. 따라서 한국 정부는 최대한 태국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태국의 도발과 협박, 나아가 태국 국방부 장관의 말도 안 되는 망언에 한국은 결국 폭발할 지경에 이른 것인데요. 이에 따라 한국 시민들은 물론 법무부까지 태국과는 절대 타협이 없다며 강한 엄포를 놓았습니다. 한국은 경고만으로 끝내지 않고 불체자 14만 명을 강제 퇴거함과 동시에 영구적으로 입국을 금지시키는 방안까지 진행했는데요. 두고 보라며 이를 갈던 태국 역시 한국인 관광객을 보이콧하는 강경책을 펼쳤지만 오히려 한국의 역공에 손해를 보는 쪽은 태국이었습니다. 결국 태국 국방부 장관은 한국을 부수겠다는 망언을 내뱉으며 한국을 다시 한번 건드리는데요. 그는 한국의 수도를 3시간이면 충분히 진압 가능하다면서 중국과 군사협력을 하면 한국은 덤비지도 못한다고 비아냥댔습니다. 최근 태국은 중국과 공군 합동훈련을 재개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두 국가의 합동훈련은 국제적으로 매우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인지 태국은 중국과 합동훈련을 하며 세계의 관심을 받는 게 마치 자신들의 군사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과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에 이어 북한과도 국방협약을 맺어 3국이 함께 한국을 친다면 하루 안에 수도 서울을 함락할 수 있다는 헛소리를 늘어놓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태국은 중국, 북한과 친밀 외교를 펼치는 것에 매우 만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엔 태국의 장관들이 입을 한번 잘못 놀렸다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푼푼치첩 교육부 장관은 북한의 교육을 칭찬했다가 전 세계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는 중이죠.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푼푼치첩 교육부 장관은 북한 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규율이 엄격한 북한 교육 시스템에 찬사를 보냈다고 전해지는데요. 규율이 강제적인 북한 교육을 극찬할 뿐 아니라 북한의 애국심과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에 대해서도 엄청난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는 북한으로부터 태국 교육부가 교육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망언을 내뱉었고 이에 비난 여론이 들끓었네요. 태국 교육부 장관과 북한 대사의 만남은 그로부터 20일 가까이 지났지만 온라인에는 여전히 그를 욕하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한 태국인은 SNS에 태국은 희망이 없다, 태국이 북한처럼 되기를 바라나, 그 대사 한번 걸작이다 등 비판적인 댓글을 연이어 달고 있는 상황인데요. 푼푼 장관은 1984년부터 2021년까지 37년간 경찰로만 일한 인물로 반연립정부 구성에 참여한 품짜이타이 당의 지도자 네린치첩의 동생입니다.
그는 지난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교육부 장관에 올랐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교육과 무관하고 정치 경력도 없는 경찰 출신 장관이 정치권 안팎에서 놀고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 행사를 원하는 요즘 학생들과 달리 그가 옛 관료주의 시스템을 고수한다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죠. 태국 장관들이 망언을 내뱉으며 정신을 못 차리는 가운데 최근 미국은 중국과 손을 잡은 태국에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한국을 계속해서 도발할 경우 두 국가의 갈등이 군사적 충돌로 비화하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한마디로 경제는 하되 우발적 충돌을 피하겠다는 경고성 멘트였습니다. 특히 태국의 경우 미국의 대선 기간을 틈타 군사적 충돌 위기를 고조시키려고 했다는 예측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만일 그렇더라도 태국 정부 또한 미해군 함정과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는 일촉즉발의 사태까지 가는 것은 단연 피하려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초강대국 미국과 무력 대결을 벌이려면 국가의 운명을 걸어야 할 것은 분명하기 때문인데요. 더구나 태국은 지금 국내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입니다. 특히나 11척의 항공모함으로 상징되는 막강한 해군으로 세계 패권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에게 들이대는 건 미국 입장에선 용납드릴 수 없는 일이기도 하죠. 개량적인 측면에서 전 세계 군사력이 가장 강한 국가는 미국입니다. 흔히 천조국이라고 하는 미국은 1년 국방 예산이 1천조 이상을 사용하고 있어 천조국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요. 국방비 1에서 12까지 놓고 봤을 때 2에서 10 등 국가의 모든 국방비 예산을 합한 것보다 미국이 더 많은 국방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압도적인 국방비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 역시도 국방 예산이 높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유일 분단 국가인 한국은 아직 전쟁 중인 국가이기 때문에 국방에 투입하는 예산의 비중이 높은 편이고 남자는 누구나 군대를 가서 훈련을 받기 때문에 무기의 질과 훈련 수준 등은 세계에서 탑티어 급이라고 봐도 좋은데요. 이는 한미연합사령관 지명자인 제이비어 T. 브런슨 중장도 인정한 부분입니다. 그는 한국은 가장 수준 높은 동맹국 중 하나이며 한국의 군사력은 압도적이어서 미국에게 매우 좋은 파트너라고 밝힌 것이죠. 현재 한국은 태국의 황당한 도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미국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과의 실전을 가정한 군사훈련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 훈련에는 미국, 일본, 호주뿐 아니라 나토의 해군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트럼프 재선 때도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한국, 미국, 일본 3국은 군사정보 공유와 정기적인 합동 군사훈련 등의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각서에 서명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국방력을 보유한 국가로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한국의 국방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국인 18,000명은 합법적으로, 45만 명은 불법 체류 중입니다. 한국 정부가 계속 입국 시스템을 강화해 불법 체류 근절을 시키려고 해도 코리안 드림을 위한 이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언젠가부턴가 태국인들에게 코리안 드림은 무너지게 됐습니다. 돈을 벌러왔다 뽕쟁이로 전락하고 말기 때문이었죠. 과연 어쩌다 태국인들은 뽕쟁이가 되어 강제 추방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해당 소식에 관한 내용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태국은 비자 면제 국가입니다. 그냥 인천행 항공권을 사서 들어오면 90일까지는 체류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불법 체류가 늘면서 한국 정부는 KETA라는 전자여행허가제도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태국 등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112개 국가는 한국에 가려면 먼저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면 법무부 직원들이 일일이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당연히 태국인은 쉽지 않습니다. 입국 후 사라지는 태국인이 늘수록 KETA에 한국 입국을 신청했다가 퇴짜 맞는 태국인의 비율도 높아지는 상황이죠. 하지만 아예 태국인들에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주도가 그들에겐 마지막 찬스였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비자는 물론 KETA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는 제주도에서도 태국인들의 입국 심사를 크게 강화했습니다. 얼마 전에 태국인 1228명이 제주공항에 내렸는데 이 중 736명이 체류 목적 불명으로 입국이 불허됐죠. 제주도마저 입국 심사를 강화하게 된 계기로는 제주도에서 입국 심사를 통과한 태국 관광객 중 20%가 어디론가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2일부터 6일 사이 나흘간 입국 심사를 통과해 제주공항 문을 나선 태국인 관광객 280명 중에 55명이 관광 일정에서 이탈해 사라졌다는데요. 이들 대부분은 육지로 밀항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KETA에 한국 방문을 신청했다가 퇴짜를 맞은 태국인 중 상당수는 방콕의 한국대사관에 정식 관광비자를 신청하는데 이 중엔 실제로 억울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님 말고 인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밑져야 본전이긴 합니다만 밀려드는 비자 신청으로 한국대사관 영사부서는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상황이죠. 이들 중 절반 정도가 관광비자를 발급받지만 그렇다고 100% 한국 입국이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관광비자를 들고 한국을 찾아도 다시 꼼꼼한 입국 심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은 45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과거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몰래 번 돈을 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중 일부 태국인은 관광객으로 가장해 한국에 온 뒤 농장 등에서 일을 하고 일부 여성들은 불법 마사지 업소에 취업하기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에 머무는 태국인 중 절반 이상이 불법 체류 상태인데요.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태국인은 18,000명쯤으로 이들의 소득은 월 4만 5천 바트, 한국 돈으로는 약 166만 원에 해당하는 정도이죠. 한국 돈 약 73만 원 수준인 태국 대졸초임의 두세 배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때문에 당연히 해마다 경쟁률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코리안 드림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들은 처음엔 건전한 마음으로 한국에 들어왔다가도 외국인 전용 주점이나 식당, 축구 모임 등에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는가 하면 환각 상태로 출근해 일을 하거나 월급 대부분을 마약 구입에 쓰게 되는데요. 결국 자국으로 송금의 돈이 부족해지자 돈벌이를 위해 마약 판매에 나선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부 마약 사범들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합법적인 체류 기간이 남았음에도 본국으로 도주한 경우도 있었죠. 대부분의 동남아 근로자들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3D 업종에 취업해 힘든 나날을 보내다가 동료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니 마약에 쉽게 빠져드는 상황이 되는 듯 했습니다. 이들은 점심시간에 한자리에 모여 마약을 투약하고 출근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태국에선 한국 입국을 도와준다는 브로커들도 성업 중입니다. 브로커들은 약 360만 원 정도를 받으면 입국 요령과 입국 뒤 출행난 방법까지 알려주고 불법 취업까지 알선해주는데요. 하지만 결국 사기가 판을 치는 상황이 반복되곤 하죠. 태국 경찰은 지난해 해외 불법 취업 알선 혐의로 태국인 브로커 10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제주도에 도착해 입국 불허 판정을 받고 돌아온 한 태국인 여성은 한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브로커를 통해 일단 제주도에 도착하면 입국이 모두 허용된다고 들었다. 어떤 사람은 제주도로 가는 줄도 모르고 한국행 비행기를 탄다고 말했는데요. 이처럼 코리안 드림은 대부분 사기 피해로 끝이 나는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 역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최근 들어 불법 체류자들이 무더기로 단속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이들 모두 강제 출국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 태국 여성 같은 경우 브로커를 통해 한국에 단기 비자로 들어와 마사지 업소에 취업을 했는데 이를 알면서도 서로가 쉬쉬한다는 소문에 한국인들은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무부는 단속을 더욱 강화하면서 알선자와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단속해 강제 추방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한국에서 범죄 전력이 있는 불체자들은 영구적으로 추방하는 지침을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법무부는 불법 체류 중이던 태국인 13만 명을 모두 강제 퇴거 및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태국 매체는 올 한 해 불법 체류 중 쫓겨난 태국인이 10만여 명, 여기에 추가로 3만여 명이 다시 태국으로 돌아왔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따라 태국 수완나폼 국제공항에는 강제 퇴거 조치를 당한 불법 체류자 등이 수속을 위해 몰려 마비가 된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 상태에 빠져든 것이었는데요. 사실 태국인들은 자신들조차 한국에 이렇게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있는 줄 몰랐는데 순식간에 몇십만 명이 한꺼번에 와버리자 어마어마한 숫자에 넋이 나간 상황이라고 전해집니다.
손을 쓸 수도 없을 만큼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최근 태국에선 자국민을 대상으로 불법 취업 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네이션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피파 라차키 뿌락간 태국 노동부 장관은 태국 여행사협회에 태국 관광객의 한국 불법 취업 방지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피파 장관은 많은 태국인들이 관광객으로 한국에 입국했다가 불법 노동자가 되며 계약서 없이 한국어를 배우지도 않고 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파 장관은 한국에 있는 태국인 불법 체류 노동자가 10만 명 이상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는데요. 피파 장관은 태국인의 한국 불법 취업을 막기 위해 특별 단속팀을 구성해 방콕 수완나폰 공항과 돈무안 공항에 배치했다면서 한국 출입국 관리소와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죠. 또한 소셜미디어 광고 등을 통해 한국으로의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업자들을 단속하기 위한 특별 단속팀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죠. 이뿐 아니라 나타파누 노파쿤 외교부 부대변인도 불법 체류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불법 취업 시도는 한국 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생활하는 태국인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주의를 촉구했고, 다시는 이런 강제 체거 및 입국 금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태국 당국은 관광객으로 위장해 한국 내 불법 취업을 하려는 현지인의 출국을 저지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불체자와 그의 가족들 수백만 명의 태국인은 한국을 건드린 대가가 너무 크다며 제발 용서해달라고 거듭 사과의 말을 전하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밴 코리아를 외치는 2030 태국인들과 직접적으로 다툼을 벌이는 등 이들을 진압하려고 하기 위해 대치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은 불법 체류자의 천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수가 엄청난 속도로 불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단속도 덩달아 늘고 있으며 한국 법무부는 전국적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불법 체류자 2만 3천 명을 출국시켰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단속을 더 강화해 불법 체류자를 2027년까지 20만 명대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고, 정부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공표했죠. 특히 이번 합동단속은 법무부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5개 부서가 함께 무려 77일 동안 시행된 것이었는데요. 중점 단속 분야는 제일 큰 문제인 마약과 외국인 범죄,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 등이었습니다. 법무부는 강력한 합동단속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불체자 범죄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죠.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엔 영장을 발급받아 공무집행 방해죄로 형사고발한다고 덧붙였는데요. 한국 법무부와 정부가 손을 잡고 이토록 강하게 대응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불법 체류자는 주로 주변국 가난한 국가의 국민들이 취업사증으로 입국한 다음 기간을 넘겨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립국보다 훨씬 안전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특히 알려진 바와 같이 태국인의 불법 체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통계상으로도 국내 체류 태국인 10명 중 7명이 불법 체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국은 한국이 도상국이었던 1981년에 상호 무비자 협정 91을 체결했는데요. 하지만 불체자와 관련된 이슈로 법무부에서 태국의 상호 무비자 협정을 폐지하라고 했으나 외교부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가 강제 퇴거 조치 전 불체자의 자진 귀국을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태국 정부는 자국으로 들어오려는 불체자를 어떻게든 막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게 자국 출신 불법 이주 노동자의 일시 체류 허용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일간 방콕 포스트에 따르면 피파 라차키 프라칸 태국 노동부 장관은 한국 내 태국인 불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를 열고 20만 명에 달하는 자국 출신 불법 이주 노동자가 한꺼번에 돌아오지 않도록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달부터 6개월간 특별 자진 출국 기간으로 정해 불법 체류와 불법 취업자의 자국 출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추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었죠. 이 기간에 자진 출국하면 추후 입국 규제 등 불이익 조처를 하지 않지만
반대로 이 기간 단속에 걸리면 길게는 10년간 입국이 금지되는 등 한 단계 더 높은 규제를 받게 됩니다. 태국 불체자가 체류기간 만료에도 직장 이동 제한 횟수를 넘겼다는 것은 한국에서 더 일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그럴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불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불법 체류를 하며 벌어들인 거액을 송금하는 사실이 태국에 홍보되면 이를 뒤따르려는 사람들도 나오게 되고 갈수록 불법 체류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한국에 간 동료로부터 소식을 전해 듣고 이런 식의 코리안 드림을 품어 건너오곤 합니다. 현재 한국엔 태국인 불체자만 20만 명 가까이 늘어나면서 강력범죄도 늘어난 까닭에 검찰과 경찰, 관세청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인데요. 이들은 모두 잡아서 추방해야 할 사람들로서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고 정체가 없는 유령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 사건의 경우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들로 이루어진 야바 유통 조직과 투약자들을 소탕하기 위해 검찰은 매년 노력하고 있으며 밀수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국제공항에서 한국을 방문한 태국 관광객의 무단 이탈이 이어지고 있어 더욱 골머리를 앓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제주 일간지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태국 단체 관광객 126명 가운데 4명이 입국 심사에 적어보되 제주에 들어오지 못했고 나머지 122명은 도내 종합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유명 관광지를 방문하는 등 4박 5일 일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한 명이 제주에 온 다음날 제주와 목포 간 여객선을 승선하려다 적발됐는데요. 출입국 외국인청의 조사 결과 이 태국 관광객은 한국에서 불법 취업을 위해 국내 체류 중인 또 다른 태국인에게 육지 이동과 취업 알선을 부탁했던 것으로 확인됐죠. 문제는 나머지 태국 단체 관광객 중 10여 명이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는 것입니다. 여행사 측에 따르면 태국 단체 관광객은 일정이 끝나는 날 저녁 항공편으로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는데 당일 숙소에서 종적을 감췄다고 합니다. 이들은 무사증으로 입국한 만큼 제주에 머물 수 있는 허가기간이 있어서 아직은 관광객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을 넘기거나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탈을 시도하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태국 불체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범죄 활동에도 가담하고 있어 매우 골치 아픈 존재들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태국 불법 체류자를 강제 추방시킨과 동시에 한국으로의 재입국도 영원히 금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태국 국왕은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태국 매체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마하 와치랄롱꾼 태국 국왕은 불체자들을 강제 추방시키는 한국의 움직임에 불만을 품었다고 했는데요. 마하 와치랄롱꾼 국왕은 무려 20만 명에 달하는 태국 불체자들의 귀국 움직임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개최하면서 한국이 이들을 돌려보내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불법 체류자 중 다수가 태국으로 돌아올 경우 이들에 대한 대책이 아직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생기가 걸린 불체자를 강제로 추방시키는 것은 태국을 무시하는 행위이자 불체자 인권 모독이며 비인도적이라는 황당한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법무부는 누구보다 태국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며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했는데요. 불법 체류자가 단속에 적발되면 무조건 강제 추방, 즉 강제 퇴고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특별 자진 출국 제도를 이용해 태국 불체자들이 법적 조치를 받지 않고 귀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귀국을 권유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이달까지 불법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별 자진 출국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 체류자에게는 최대 3천만 원의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를 유예하고 있죠. 그러면서 법무부는 마하 와칠랄롱꽁 태국 국왕의 발언에 오히려 황당하다는 입장에 내비치며 조목조목 반박을 시작했는데요. 태국 측은 한국이 불체자 권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각종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올해 초 협의 의사록을 체결하면서 태국 노동부가 태국인 불법 체류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태국 정부의 유감스럽다는 표현이 오히려 유감하다라고 전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태국 불체자들의 자국민 일자리 잠식과 범죄는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수치대로라면 한국인은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빼앗긴 것과 다름없고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로 인해 지역마저 슬럼화되고 있어 오히려 국민들이 쫓겨날 지경에 있죠. 때문에 이제는 불체자들을 단계적으로 줄여야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에 놓였는데요. 게다가 불체자의 경우 정부에서 출국 경비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그래도 안 나가니 문제입니다. 불법 체류자 대비 그들의 범죄율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높아 한국 사회의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언론이 떠들어주지 않으면 어떠한 심각한 범죄도 묻혀버리는 판국에 비인권이니 인권 모독이니 하면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늘어놓는 태국 국왕에게 한국이 냉정한 초점으로 참교육을 시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